51세 때 텔로미어 검사를 했던 것이 49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보완도 하고 정신적으로 서포팅도 하고 좋은 영양제를 갖다가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생체 나이 차이가 무려 라는 거 있죠. 최근에는 WHO에서 노화는 질병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질병 코드를 줬어요. 질병이라는 거는 곤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17년 동안 병석에서 살지 않으려고 그러면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이 너무 이렇게 젊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걸 떠나가지고 30대 40대랑 이렇게 체력 배틀 떠서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봐야죠. 뭘로? 네. 먼저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남자는 파림 아니에요? 파림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30, 40대 이길 수 네. 있는지 한번. 여기다 같이 시작해갖고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좋았어요. 네. 제가 가운데 있을 테니까 자, 봅시다. 시작! 하나, 셋.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둘, 서른셋, 마흔아홉, 50. 됐죠? 진짜 3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또 할 수 있어요. 뭐, 팔굽혀펴기도 100번 이상 할 수 있고. 숨겨진 빗골. 우리 한번 타고 가면서 얘기합시다.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출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남성분들은 50대가 되면 체력 활력이 확 떨어지는데 30대도 이기는 거 보니까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잠깐 좀 자랑을 좀 하게 되면 며칠 전에 환자가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3년인가 4년 만에 처음 본 환자예요. 왔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갖고 물어보니까 성형모 원장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젊은 사람이 앉아 있어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5년 전에는 제가 팔굽혀펴기를 20개도 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체 나이라고 얘기하죠. 에이지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흘러가는 거지만 신체 나이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건강 수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대 수명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하지만 기대 수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내가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 약의 도움을 안 받고도 건강하게 아무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같아지기를. 근데 우리가 노화가 되고 공해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이 많이 짧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건강 수명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여러 가지 검사 도구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염색체 검사하는 게 있어요. 내 유전자에서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 말단 부위가 길면은 오래 사는 거고 짧아지면은 수명이 단축되는 어떤 그런 걸 보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테스트를 했어요. 5년에서 6년 전에 배도 많이 나오고 체력이 많이 다운됐을 때 그 검사를 했더니 51세 때 텔로미어 검사를 했던 것이 49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체력적으로 보완도 하고 정신적으로 서포팅도 하고 좋은 영양제를 갖다가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0세를 살더라도 30대, 40대 몸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가능한가 했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피디님,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요. 그러면 8800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는 되게 그때 잘생겼고 체력적으로 되게 우위가 있어서 축구를 잘했던 친구거든요.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봤는데 저는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그 친구 얘기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공을 찼던 그 친구인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그동안에 술, 담배 많이 했고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전혀 자기 관리 하지도 않고. 노화에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빌 앤드루스라는 과학자인데 바로 염색체의 텔로미어를 연구한 학자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조건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근데 두 사람의 생체 나이 차이가 무려 30살이 나는 거 있죠. 아니 근데 같은 날 태어난 같은 조건의 쌍둥이인데도 30살이 차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내 나이를 젊은 나이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무수한 노력을 그동안 살면서 해왔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다른 쌍둥이 동생은 그냥 일상대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텔로미어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30년 넘게 차이가 난 거예요. 본인은 41.5세인가 나왔고 동생은 70세가 넘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와. 그리고 노화는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시간이 가면 나이 드는 거지 이렇게들 막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WHO에서 노화는 질병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질병 코드를 줬어요. 질병 코드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병이라는 거는 고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내 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당위성도 또 직면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평균 먹는 약의 개수가 5.3개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놀랍죠? 그러네. 65세가 되면 누구나 다 평균적으로 5.3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각하게 성인병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이런다 그러면은 약의 개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8개에서 10개 이상을 먹는다고 봐요. 3대 질환이 있는데 암, 치매, 혈관 질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두면 노년이 되었을 때 흔히 골골백세라고 얘기 들으시는 분 있지만은 골골백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다 외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놀라운데 또 뭐 네.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남녀 통틀어서 기대 수명이 82.7세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건강 수명, 내가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그 수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65.8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82세와 65세라고 비교했을 때 기대 수명은 있는데 건강 수명이 짧기 때문에 17년이라는 그런 갭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17년은 갭 차이를 노화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병석에서 눕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피디님 만약에 17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하고 병실에서 누워 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을 잃은 기분. 네, 그 정도 절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한탄해지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WHO에서 노화는 질병이라고 정의했듯이 치료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들을수록 되게 궁금하네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살고 있는 원장님의 비법이 뭔가요?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 몸을 늙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가 있는데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노화뿐만이 아니라 겪으면 안 되는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병이 생겼을 때 피부에 어디가 찢어졌다든가 소화불량에 걸렸다, 방광에 염증이 생겼다, 뭔가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얼른 항산화를 시도를 했다가 해야 되는 거죠. 항산화라고 하는 거는 공해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 작용 같은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 대표적인 음식들이 야채, 채소가 많이 있고, 흔히 우리가 알려진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 C라는 물질들이 있어요. 비타민 C, 레시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제 식단을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장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고요. 요거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3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데 피로하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착안을 한 게 노화가 안 되는 식품들을 갖다가 찾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금치하고 브로콜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이걸 먹으면은 몸에서도 상당히 많이 항산화가 되는 것 같고 피부가 탄력도가 완전히 변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의 몸이 노화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광노화.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은 피부가 손상되는 거죠. 두 번째 노화의 주된 원인이 혈관 노화예요. 노인들의 혈관 분포를 갖다 보게 되면 말단부위로 가는 혈관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혈류가 안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혈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혈액은 괜찮은데 사람이 자꾸 노화가 돼. 그거는 바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와야지만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효율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걸 노화라고 얘기하죠. 미토콘드리아 노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효율을 높여주면 그 세포는 건강해지겠죠. 이게 바로 노화 역전의 단순 원리예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갖다가 좋게 해주는 그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NMN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버드대 박사가 언급했던 물질인데 NAD라고 하는 전구 물질이에요. 근데 NAD 플러스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피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피세틴 같은 경우에는 좀비 세포라고 있어요.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기능은 안 하지만 살아있는 그 세포들 이런 걸 좀비 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좀비 세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에서 ATP 생산이 적어지겠죠. 이 피세틴이라는 물질은 그 좀비 세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없애주고 새로운 젊은 세포 만들어주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피세틴 물질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스퍼미딘이라는 물질도 있고 우리 적포도주, 붉은 포도주에 많이 있다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그런 물질도 있어요. 네 가지 물질들이 항노화 물질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체 나이가 젊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노화가 안 되거나 노화를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돼 있어야지 운동과 식이요법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적절한 영양소를 내가 섭취했을 때 100세가 되어도 40대, 50대, 심하면 30대 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노화가 안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줄까요? 뭔데요? 아, 숨이 넘어가요. 아니,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게 비결이에요. 뭔데요? 웃었잖아요. 피디님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아, 뭔가 좀 맑아지네. 막아지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손도손 이렇게 어딘가 가고 있잖아요. 노화에 대해서 자세한 비밀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장소에 도착해서 제가 히든카드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